복숭아는 온대성 낙엽과수로서 수고는 대략 3에서 5m 정도에 해당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가지가 벌어진다는 게 궤장성이 있다는 건데, 궤장성이 있어서 가만히 둬도 가지가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는 특성이 있고요. 중간에 도장지가 이제 많이 발생합니다. 나무를 심은 다음에 처음부터 수확이 가능한 게 아니라 한 5, 6년 차부터 안정적으로 수확량이 발생하고, 경제적 수명은 약 20년 정도인데 20년이 지나게 되면 수확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과일 크기가 작다던가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정화 우세성이 약하다는 특징은, 복숭아는 오히려 가까운 쪽에서 도장지가 훨씬 더 세력이 강하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음성이 약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햇빛을 굉장히 이제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습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식양토보다는 사양토, 토양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장 습성으로는 이제 복숭아는 2년차 결과지라고 하는데, 복숭아가 1년차에 신초가 자라게 되면 그 다음에 이파리 사이에 여기 이제 꽃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열매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결과지 종류인데, 장과지, 중과지, 단과지 이렇게 결과지가 있습니다. 길이 차이가 있는데, 이 길이에 따라서 엽수, 이파리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길이에 따라서 과일 달 수 있는 개수도 달라집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가지에서 가장 좋은 복숭아가 달리느냐, 크고 당도가 높은 거, 그 다음에 정형과율이 높은 결과지는 오히려 단과지입니다. 단과 짧은 가지여서 엽수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수확이 안 되는 빈 가지가 2개 더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만 잘 지켜주면은 오히려 당도도 좋고 정형과일도 좋고 수확도 편하고 그런 과일이 단과지에 해당합니다. 이제 과일을 수확하려고 그러면은 과일에 봉지가 씌워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복숭아의 봉지를 씌우는 거는 그 병해충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이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가 찢어지는 방식으로 봉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병해충을 방지해주고, 그 다음에 복숭아가 익어갈 때쯤에는 봉지가 밑에가 열려서 밑에 착색이 되게 해줍니다. 복숭아 수확을 할 때는 한 나무에서 과일 숫기가 10일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익은 거 먼저 수확하고 나눠서 다음에 또 수확하고 해서 3번 정도에 나눠서 수확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봉지가 씌워져 있는데 봉지 밑으로 봤을 때 적어도 절반 이상은 착색이 되었을 때, 그때 수확을 해야 됩니다. 복숭아가 전체 다 색깔이 들었을 때 수확을 한다고 하게 되면 판매 과정 중에 너무 과숙되어서 물러서 판매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약간 미숙 단계에서 수확을 해야 된다는 게 특징이 있고요. 겉으로만 봐서 만약에 파악이 힘들다 하는 경우에는 만개 후 일수, 꽃이 핀 다음에 며칠 지났는지, 그 품종에 따라서 만기 후 성숙일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하거나 당도를 체크하여 가지고 기준 당도가 됐을 경우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확을 할 때는 복숭아가 단단한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꽉 누르면 안 되거든요.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갑을 끼고 복숭아를 전체적으로 잡아서 살짝 들어서 딴다는 생각으로 따주셔야만 복숭아에 손자국이 남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타 과실보다 호흡량이 많고 이동하는 저장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간에, 해가 뜨자마자 이른 아침에 수확하시는 게 좋고, 따자마자 지금 이제 예냉을 하시는 게 좋은데 에어컨을 켜놓는다든지 아니면 저온 창고에라든지 바로 집어넣어서 빨리 식힐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농사 하실 때 박스 뒤집어가지고 놔주세요. 살짝 들듯이 살짝. 복숭아 품종의 특징으로는 과중, 당도, 과피 색, 그 다음에 육질 또는 보구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당도를 갖췄는지,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색이 나는지, 그것이 중요한데요. 그 꽃가루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특징도 있습니다. 미백 같은 품종은 꽃가루가 없기 때문에 꽃가루가 있는 품종을 2개 이상 심으셔야 다 같이 이제 결실이 생기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확 시기가 조생종인지 중생종인지 이걸 맞춰서 소비자들이 언제 이 복숭아를 원할 것인가, 그거를 파악해서 조생종이든 중생종이든 망생종이든 나눠서 심으셔야 됩니다. 또 요즘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택배에 대한 배송이 가능한지, 그것도 중요해가지고 단단할수록 경봉같이 당단할수록 소비자들이 받아보기도 쉽고, 판매자들이 소비자들한테 보내는 동안 손실률이 적기 때문에 그런 품종도 또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복숭아를 재배할 때 굉장히 많은 수의 꽃눈을 제거해야만 됩니다. 근데 제거해야 되는 시기를 한 번에 해가지고는 이 작업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정례, 눈을 따주고요. 그 다음에 적화, 꽃을 따주고 그 다음에 적과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 시기를 잘 분산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또 중요하고요. 5월 말, 6월 초 정도가 세포수 분열이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세포수가 확보되기 이전에 최대한 빨리 작업이 끝나 있어야 돼요. 작업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 이게 또 명심해야 될 점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인당 복숭아 소비량이 매년 증가할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2029년에는 8.7kg 이상으로 연평균 1%씩 계속 늘 거로 나오기 때문에 복숭아 선택하는 데 유리한 점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 복숭아 경쟁할 일이 없어서 그 점도 굉장히 유리한 점에 해당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복숭아가 저장이 이제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사셨던 분들이 또 다시 재구매율이 높다는 것, 그것도 장점에 해당합니다.